안녕하세요. 데이업의 황대근입니다. 소송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스틸헤드 LNG가 이 삼성중공업 그리고 캐나다 시더를 소송했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골자는 특허권, 이 지적 재산권인 사항인데 지금까지 소송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기사화된 부분과 직접 확인한 사실에 대한 내용,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직접 관계자와 접촉을 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진상 파악해봤습니다. 과연 캐나다 시더의 FLNG 수주가 불발될 것인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우선은 삼성중공업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스틸헤드 LNG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해가지고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계자와 이 스틸헤드 LNG 관련된 소송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캐나다 밴쿠버에 본사를 둔 이 LNG 개발 업체인 스틸헤드, 캐나다 시더 LNG와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시작을 발표를 한 상황이다. 이 스틸헤드 LNG의 고유 기술과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시더 LNG 프로젝트에서 FLNG 설비를 수주를 한 상황이다. 계약 규모는 약 2조 원인데 과연 수주가 무산될까?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일단 스틸헤드 쪽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아는 내용이 있냐? 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이 삼성중공업 측도 소장을 받지도 않은 상태이고 기사와 내용을 통해서만 해당 이슈를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 삼성중공업 관계자가 직접 추정을 해보더니 이 캐나다 쪽 회사에서 아직 사실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기사화시키려는 의도가 존재하지 않나?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 삼성중공업 측도 아직까지 사실된 내용이 없다. 자, 이렇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게 됐을 때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캐나다 시더 FLNG의 계약 규모가 약 2조 원 정도인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러면 수주가 모호한 상황이 됐냐? 수주가 불발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관계자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이미 캐나다 법원에서 소송을 하고 기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수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다소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이 소장이 제기된 게 확인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자, 이 부분도 질문을 해봤죠. 만약 소장을 제기한 게 실제로 확인이 되면 법무팀 쪽에서 캐나다 측에서 기각된 내용을 기반으로 스틸헤드 LNG의 소송을 무마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답변을 해주셨고 총 요약을 해보면 삼성중공업 측도 현재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 기사 내용을 통해서만 전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소송이 제기된다라고 하더라도 캐나다 FLNG 수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했었죠. 이 페트로브라스 소송 건수도 존재를 했었는데 이 당시에도 제가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진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페트로바스의 1심 패소 이후에 2심 항소가 진행이 되었고 2심에서도 1심의 법원 판결에 오류가 없었다라는 판결을 하면서 기각을 했었죠. 이 삼성중공업 측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법원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판결을 내리면서 의혹 자체가 무마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FLNG 수주에 대한 차질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요약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전반적으로 파업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존재를 했습니다.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임단연 합의안 도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조선사들은 모르겠지만 당시에 제가 이 삼성중공업 관계자 통화를 했을 때 파업에 굉장히 좀 자신을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파업 이슈가 나타났을 때 공장을 중단한 적이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 삼성중공업을 투자를 진행할 때 큰 포인트로는 작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죠. 결국에 노사교섭에서 기본급 인상과 경력금 지급을 골자로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낸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처럼 이번 파업 이슈가 삼성중공업에게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계속해서 이 기사 내용들을 관계자와 팩트 체크하고
논란이 되는 사항들의 이 진실 확인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대로 된 진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업으로 인한 작은 영향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노사교섭으로 임단협의 잠정 합의안이 도출이 된 상황이긴 하지만 이 비용이 한 200억에서 300억 가량이 반영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 조선업 전반적으로 조업 일수 역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매출액을 비교를 했을 때 직전 분기 대비해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기사 내용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다소 실망감에 대한 기사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LNG나 FLNG의 수주 현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덴마크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는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6년까지 나머지 5척에 대한 납품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LNG는 총 20척 인도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 웨스턴 LNG는 현재 피드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관계자가 직접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캐나다 시도 FLNG가 있죠. 사실 작년 12월 달에 수주를 완료를 한 상태고 현재는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기된 소송 때문에 FLNG 수주가 불발되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러한 의구심이 존재를 했었는데 제가 직접 관계자와 팩트 체크를 했죠.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모잠비크 코랄술 2호기는 11월달 혹은 12월달 정도의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것처럼 이 4분기에 수주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PA 계약 역시 완료를 하고 설계가 작업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주 역시 문제가 없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LNG랑 FLNG 관련된 수주 랠리를 통해서 실적 역시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회성 비용이 환입이 될 예정에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들으신 매각 대금이 올해 다 반입이 될 것이다 라는 관계자의 답변을 받은 상태이고, SK해운 소송 건수도 2,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는 개선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올해 목표 수주를 돌파할 예상에 있습니다. 2026년을 넘어서 27년까지 지속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LNG와 FLNG 수주 랠리가 실적 상승의 발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부분은 26년 영업이익 강세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LNG선 20척 그리고 FLNG 2기 건조를 전제를 해서 LNG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약 12% 그리고 FLNG는 15%를 차지를 하면서 핵심 선종으로 역할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 올해 수주 목표인 97억 달러까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세론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 해석을 할 수 있겠고, LNG선 발주 전망은 27년까지 약 70척 정도의 수준을 기대를 하고 있고, FLNG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연간 1기에서 2기 정도 수주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 앞으로 3년 동안의 일감 역시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업 강세와 더불어서 삼성중공업 기업의 이 단일적인 성장세도 지속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상반기 후판 협상을 이미 마무리를 했죠. 이 하반기 후판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삼성중공업 담당자뿐만 아니라 조선업 관계자와 제가 직접 통화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조선사가 유리하게 끌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중국산 호판이 굉장히 싸죠. 톤당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 20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철강석 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바로 후판 가격의 베이스가 철강석 가격인데, 이 부분이 하락하니까 후판 가격 협상에서도 조선사가 유리하게 이끌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조선사 관계자도 다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하반기 후판 역시 조선사가 유리하게 이끌어간다라고 하면은 실적은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선가지수겠죠. 이 부분은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이 조선업 전반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역대 최고치였던 2008년 9월달 191포인트 수준에 근접을 한
상태입니다. 이 슈퍼사이클인 2005년부터 2008년의 기간 동안의 수준을 넘어서 연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업 강세론에 대한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공급자 우회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계약 방식이 원래는 헤비테일이었죠. 이 조선사가 선박을 인도할 시에 잔금을 한 50%씩 수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 시점부터 이제 건조 단계에 따라서 20%씩 대금을 받는 이 표준 계약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회성 비용이 환입이 되면서 계약 방식도 바뀌어지고 있고 선가지수 상승과 LNG와 FLNG 수주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선주, 특히 삼성중공업이 실적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단일적인 주목 포인트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이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LNG뿐만 아니라 FLNG와 또 직결이 되는 부분이죠. 때문에 현재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침체 우려감을 덜어내고 원자재 관련된 수요가 증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실제 빅컷을 했죠. 빅컷에 대한 영향으로 유동성이 원유나 이 천연가스 시장에 돌면서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LNG나 FLNG 관련된 붐을 만들 수 있을지, 자,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가 사실 삼성중공업도 조선주죠. 물론 헌해지가 되어 있긴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나 수급적인 특징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환율이 강세가 고환율에 대한 분위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중공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고,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면 트럼프 테마의 분위기와 함께 LNG 규제를 해제한다,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조선업의 강세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동향도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 스틸헤드 LNG 소송을 중심으로 삼성중공업의 논란이 되었던 이슈들 파헤쳐봤습니다. 앞으로도 제대로 된 진실은 저희 데이업과 함께 하시죠.